925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퀴팅. 저자 줄리아 켈러. 출판일 2024년 1월 17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더 나은 인생을 위한 그만두기의 기술을 알자. 책 소개. 키팅 코에링은 또 다른 삶을 선택하는 최고의 전략이다. 인생을 역주행시킨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퀴팅이었다. 사회학, 심리학, 신경과학에서 찾은 퀴팅의 과학. 1. 관계, 감정, 나를 얽매는 것에서 벗어나는 전략적 그만두기의 기술. 누구나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다. 지금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확신이 들지 않을 때, 들이는 노력에 비해 보상이 너무 적다고 느낄 때,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결과를 얻었을 때 우리는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느낀다. 어떤 경우든 방향을 바꾸기 위해선 속력을 늦추고 때로는 멈춰 설 필요가 있다. 내 인생에 새로운 것을 채워 넣기 위해서는 지금 가득 들어차 있는 것을 비워내야 한다. 두 손에 가득 들고 있는 것을 내려놔야 다른 것을 내 손에 줄 수 있다. 이 모든 것에 관해 알려주는 책이 바로 퀴팅 코에링이다. 책은 저자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대학원생으로 조교 생활을 하던 저자는 혼자 살던 집 방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에 젖은 수건을 들고 집으로 전화해 그만두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이후로 저자에게는 몇 번의 퀴팅을 더 경험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인생은 조금씩 확장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처음 그만두었을 때의 두려움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음을 떠올리며 왜 우리는 그만두는 것에 공포를 느끼는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퓰리처상 수상 작가답게 150여 명에 달하는 신경과학자, 진화생물학자, 심리학자 등의 전문가와 퀴팅을 통해 적극적으로 인생을 바꾼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으며 퀴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어떻게 개인과 사회의 가능성을 제한하는지를 파헤쳤다. 그리고 그 과정을 담아낸 한 권의 책은 2023년 아마존 최고의 논픽션 작품 중 하나로 선정되는 등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싶다면 퀴팅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의미다. 퀴팅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 전 내 인생의 여유 공간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저자 소개. 저자 줄리아 켈러. 리더십 컨설턴트.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영문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프린스턴 대학교, 시카고 대학교, 노트르담 대학교 등에서 강의했다. 저자는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이전에 웨스트버지니아 대학교에서 영문학 박사학위 과정을 밟으면서 대학원생 조교로 일했었다. 그리고 그만두었다. 그만둔다는 결정을 내리기까지 절망과 죄인이 된 듯한 기분을 느꼈지만 이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 워싱턴 DC로 가서 탐사보도 전문기자 잭 앤더슨 팀에서 인턴으로 일하기 시작했고, 작은 마을의 신문사를 거쳐 시카고 트리뷴에 입사해 오랫동안 일했다. 2005년에는 일리노이주 토네이도에 대한 피해를 취재한 특집 기사로 퓰리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기자로서 탄탄대로를 걷던 저자는 다시 그 일을 그만뒀다. 책에서 얻은 내용. 퓰리처상 수상 작가의 발칙한 자기계발서. 사회학, 심리학, 신경과학 등 150여 명의 전문가와 퀴팅에 성공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통해 찾은 퀴팅의 기술. 영문학 박사학위를 준비하던 저자는 오랜 고민 끝에 대학원 생활을 그만두고 탐사보도 전문 기자의 밑에서 인턴으로 기자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작은 마을의 신문사에서 일했고 이직 끝에 시카고 트리뷴에서 기자로서 최고의 이력인 퓰리처상을 수상했다. 하지만 저자는 다시 기자를 그만두었다. 소설을 쓰기 위해서였다. 그의 첫 소설은 우수한 데뷔작에게 시상하는 베리 어워드 베리 어워드를 받고 드라마로도 제작됐다. 그의 인생을 바꾼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퀴팅, 즉 그만두는 것이었다. 이 책은 그립끈기을 인생의 정답으로 알고 사는 현대인에게 진정으로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채택해야 할 전략으로서 퀴팅 그만두기을 제안한다. 퓰리처상 수상한 기자이기도 한 저자는 특유의 취재력을 발휘해 전 세계에서 150여 명에 달하는 신경과학자, 진화생물학자, 심리학자 등의 전문가에게 퀴팅과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헤쳤고, 퀴팅을 통해 새로운 길을 찾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전략적 선택으로서 퀴팅의 유용성을 이야기한다. 퀴팅은 짜릿하고 전복적이며 해방감을 느끼게 한다. 일부에서는 퀴팅이 얼마나 중요한 생존 전략인지를 세아벌, 체조 선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준다. 꿀벌은 침을 쏘면 내장이 빠져나가 죽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래서 꿀벌은 포식자가 집단을 가능성이 크고 벌집에 알이 많다면 죽음을 각오하고 벌침을 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꿀벌은 벌집을 지키는 것을 그만둔다. 이처럼 동물은 어떤 일이 효과가 없으면 그 일을 하지 않고 멈춘다. 그들에게 불필요한 행동은 없고 적합한 행동만 있다. 하지만 인간은 다르다. 노력의 대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계속 매달리는 사람에게 환호하고 응원한다.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그만두고 나면 괜히 마음 졸이며 고민하는 유일한 생명체다. 이 책에서는 퀴팅이 단순히 패배자의 마지막 선택지가 아닌 뇌가 보내는 구조 신호에 대한 합당한 반응임을 알려준다.
또한 제브라 PC, 생쥐, 집쥐 등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통해 퀴팅이 단순히 스위치 OFF 상태가 아닌 뇌에서 얼마나 복잡한 프로세스를 거쳐 결정되는 것인지를 다룬다. 기존에 하던 일을 관성적으로 하는 건 뇌로서는 쉬운 일이다. 하지만 뇌가 기존의 방침을 바꾸어 새로운 것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하려면 가능한 선택지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계속할지 그만둘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얻으려면 뇌의 여러 영역이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즉 인지적 유연성이라는 능력이 필요하다. 과학자들도 인지적 유연성의 범위와 복잡함을 이제 겨우 이해하기 시작했다. 또한 뇌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더 활발해진다. 그 중에서도 그만두는 것은 가장 큰 변화를 요구하는 어려운 문제다. 즉, 퀴팅은 뇌에 있어서 에어로빅과 같다. 뇌를 민첩하고 유연하게 유지하고 싶다면 방법과 목표를 지속적으로 재검토하고 때로는 기존에 하던 것을 그만두고 새로운 방향으로 가라고 요구하는 행위를 자주 해야 한다. 놀라운 건 인간 사회에서도 퀴팅이 무조건 부정적으로 인식된 건 아니었다. 이 책은 그동안 대중문화와 문학에서 퀴팅이 얼마나 자주 그리고 카타르시스를 주는 장면으로서 다뤄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며 왜 현대에 이르러 퀴팅이 성공의 대척점에 있는 부끄러운 단어가 되었는지에 의문을 갖게 한다. 이처럼 일부에서는 퀴팅이 그동안 우리가 생각해왔던 것과 다르게 생존에 효과적이면서도 쾌감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임을 생물학, 신경과학, 뇌과학, 사회학, 문화 등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본다. 2부에서는 세뮤얼 스마일스의 자조론을 비롯해 그릿을 설파하는 자기계발 산업의 논리를 파헤친다. 그릿만을 최상의 성공 조건이자 인간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제한해버리면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개인의 잘못으로 치부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그릿에 대한 담론이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어떻게 왜곡하는지 분석한다. 하지만 퀴팅은 노력이나 끈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을 감지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선택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인생은 우연의 연속이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럴 때도 가만히 지금 하는 일을 붙잡고 있을 것인가. 이럴 때 퀴팅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확실한 행동이 될 수 있다. 무작정 버티는 건 기본값이다. 인생에 또 다른 옵션을 추가하려면 다른 행동을 취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퀴팅의 기술임을 이 책은 강조한다. 후회는 그만두었을 때가 아니라 그만두어야 할 순간을 놓쳤을 때 찾아온다. 1. 관계, 감정, 나를 얽매는 것에서 벗어나는 전략적 퀴팅의 기술. 3부에서는 퀴팅이 단순히 지금 하는 일을 내팽개치고 완전히 다른 일을 시작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준다. 퀴팅은 망설이는 행위일 수도 있고 새로운 목표를 좇기 전에 심사숙고하는 기간일 수도 있으며 잠시 멈추어 서서 방향을 전환하는 행동일 수도 있다. 그러니 퀴팅의 기술을 다양할 수밖에 없다. 지금 나의 상황에서 내 손에 쥐어진 일만 몇 가지 내려놓는 건 어떨까? 우리가 그동안 그만두지 못했던 이유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무섭기 때문이다. 지금의 관계를 놓는 게 마음을 무겁게 하기 때문이다. 3부에서는 퀴팅을 망설이는 이유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봄으로써 단순히 그만둔다는 결정을 뛰어넘어 퀴팅에 이르기까지 나만의 서사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사실 그만둔다는 선택을 오롯이 나 혼자서 감당할 수 있다면 오히려 그 결정이 빠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만둔다는 것은 지금의 일과 관계에 연관된 사람들과의 단절을 의미한다. 게다가 그만둔다는 결정에 대한 주위 사람의 시선과 기대, 평가 또한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특히 내가 그만둠으로써 죄책감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들과 이를 극복하는 방법도 알려준다. 무엇보다 SNS의 대중화로 모든 게 오픈된 사회에서 퀴팅이 공개됨으로써 벌어지는 상황을 다루어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함을 함께 이야기한다. 이 책은 퀴팅을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책이다. 그 과정에서 그만두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 그만두는 것이 도망이나 회피가 아닌 더 나은 인생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그만두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버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의 방법으로서 그만두기를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한층 자유로워질 것이고 가능성은 더욱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만두기에 대한 이 책이 좋은 길잡이가 되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만두기는 실패가 아닌 용기 있는 결정이자 전환점이기 때문이다. 생각을 바꾸는 것만으로 인생을 바꿀 무기를 얻는다면 퀴팅 코엘인 그만두기 은사랑이다. 비상구이자 지름길이자 대담한 모험이다. 그만두기 덕분에 창의력이 급상승하고 반항심에 벅차 주먹을 치켜들기도 하고 최악의 상황도 면한다. 퀴팅은 재난도 될 수 있다. 하던 일을 그만둠으로써 경력이 망가지고 관계가 파탄나는 등 엄청난 역효과로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 하지만 인생을 구할 수도 있다.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퀴팅은 지금은 아니야. 그래도 나중에는 어쩌면 이라고 애두르는 방식이고 현재의 자신과 미래의 자신에게 너그러움을 베푸는 행위다. 퀴팅을 이렇게 긍정적인 관점에서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해한다. 나 역시 오랫동안 그랬다.
사실 이 정도 말로는 내가 웨스트버지니아주 모건타운 원룸의 지저분한 리놀륨 바닥에 책상 다리로 앉아 그만두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고 생각한 것을 표현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그날 밤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당시 나는 다 던져버리고서 울고 있었다.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비난을 두려워하며 괴로워하기만 했다. 그때의 나는 미래를 걱정하긴커녕 당장 눈앞에 10분도 견딜 힘이 없었다. 물론 최악이었던 이 시기를 나중에는 과장해서 웃기게 회상했고 몇 년이 지나자 농담까지 섞는 여유도 생겼다. 상상해봐.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눈이 빠져라 우는 모습을 말이야. 휴지로는 감당이 안 돼서 큰 목욕수건에 코를 풀던 19살의 나는 비련의 드라마 주인공이 따로 없었지. 대학원 초기에 난생 처음 집을 떠나 혼자 살면서 겪었던 일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할 때면 나는 비탄에 잠긴 상실감에 빠진 같은 과장된 말과 바닥을 알 수 없는 절망처럼 멜로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말을 섞었다. 하지만 이런 표현을 쓰면서도 웃음이 나진 않았다. 재미있지 않았으니까. 기억을 희화화한 것은 그 순간에 느낀 날것의 고통에서 나를 분리하기 위해서였다. 실제로 나는 더러운 바닥에 주저앉은 채 엄습하는 강렬한 절망에 숨쉬기 힘들 정도로 짓눌려 커다란 수건에 대고 흐느꼈다. 웨스트버지니아 대학교에서 영문학 박사학위 과정을 밟으면서 대학원생 조교로 일했고 수업도 진행하던 시기였다. 이 정도 읽었으면 감이 오겠지만 일은 잘 풀리지 않았다. 나는 외로웠고 집이 몹시 그리웠다. 수강하는 수업은 물론 강의하는 수업도 죄다 끔찍하게 싫었다. 대학교가 싫었다. 내 원룸이 싫었다. 모건타운이 싫었다. 한마디로 모든 게 싫었다. 특히 나 자신이 싫었다. 스스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는 여느 대학원생보다 어렸지만 직접 몸으로 부딪히지 않고 머리로만 생각할 때는 대학원이 내게 딱 맞는 곳인 것 같았다. 하지만 현실은 완전 딴판이었다. 나는 형편없이 미숙했고 한꺼번에 밀려드는 부정적인 감정을 막을 수 없었다. 내 선택지에 중도 포기는 없었다. 포기는 내가 나고자고 쓸모없는 놈이며 완전히 실패한 사람임을 뜻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비극적으로 축축한 수건의 밤에 나는 감정의 바닥을 찍었다. 그리고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튀어 오르기도 했지만 그 상태에 갇혀버렸다. 결국 나는 포기하고 집에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가 받았다. 아빠, 나 못하겠어요.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흐느끼며 코를 훌쩍였다. 아버지는 당연히 이렇게 대꾸할 줄 알았다. 어린애처럼 굴지 마. 끝까지 버텨. 그래야 성장하는 거야. 아버지는 수학과 교수이자 엄한 훈육관으로서 평소 같으면 징징대는 사람에게 일말의 동정심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 아버지조차도 그때 내게 필요한 말이 참고 견뎌. 처럼 애정이 담긴 딱딱한 동료가 아님을 눈치챈 듯했다. 아버지는 다정한 목소리로 이렇게 답했다. 차로 3시간 걸리니까 내가 가마. 3시간 뒤에 보자. 그 후 나는 어릴 적부터 살던 고향 집에 내 방에서 한 달 동안 틀어박혀 있었다. 내가 돌아왔다는 사실을 박사과정 특별연구원 자리를 포기하고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다는 사실을 친구들이 알까봐 두려웠다. 그들이 알면 나를 그만둔 사람으로 낙인 찍고 한심해하며 피할 것 같았기에 먼저 나서서 고립된 것이다. 나는 서서히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다. 그 결과 워싱턴 DC로 가서 탐사보도 전문 기자 잭 앤더슨 팀에서 인턴직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이후 작은 마을 신문사에서 일했고 더 큰 신문사로 옮길 기회도 얻었다. 마침내 나는 시카고 트리뷴에서 쓴 기사로 퓰리처상까지 받았다. 지금 와서 보면 인생의 터닝포인트였다고 포장할 수 있을 만한 그날 밤 끈적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두려움에 휩싸인 채 한 손에 수건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 집에 전화를 걸어 패배를 인정해야 하나 고민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어떻게든 견뎌보고 싶었다. 그동안 한 번이라도 들어본 말 중에 힘이 될 만한 연설과 긍정적이고 희망을 주는 격언을 죄다 떠올렸다. 스스로 교관이 되어 나 자신에게 격려의 말을 힘껏 주입했다. 넌 할 수 있어. 난 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만뒀다. 퀴팅은 왜 죄악시 되는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를 하나만 콕 집어야 한다면 바로 그 비극적으로 축축한 수건의 밤을 고르겠다. 모건타운에서 패배의 구렁텅이에 빠진 채 바닥에 주저앉아 몸이 떨릴 정도로 흐느끼며 앞으로 난 어떻게 될까 생각했던 시간 말이다. 퀴팅은 생존 본능이다. 하지만 나는 그만두면 과연 어떨까를 생각하기보다 먼저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많은 메시지를 무시해야만 했다. 그 메시지는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공허할 때조차 그만두는 것은 나약하고 수치스럽고 비겁하다라고 소리 지른다. 당시 내 정신과 육체는 대학원생이 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신호를 아주 명확하게 보내고 있었다. 박사학위는 나중에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받았다. 그날 밤 그 학교는 아니었다. 결국 좋은 시절이 오기는 했다. 다만 내가 끽 하는 소리를 내며 완전히 멈추고 난 후 적절한 시간을 거쳐 약간 치유된 다음이었다. 마침내 앞으로, 아니 어쩌면 약간 비스듬하게 나아간 뒤였다. 나약한 망나니 같은 놈이라고 자책한 다음이었다. 나 자신을 온갖 방법으로 매도한 뒤였다.
멍청이, 겁쟁이, 얼빠진 놈, 약해 빠져서는. 우두커니 침실에 앉아 거울 속 나를 보고 움츠러든 다음이었다. 그때 내 눈에 보인 건 그립게 끈기 없는 여자애였다. 끈기 없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여자애가 눈앞에 있었다. 훗날 나는 궁금해졌다. 왜 이런 시련을 자초했을까? 여기서 말하는 시련은 대학원에 진학한 것이 아니라 대학원을 그만두기로 정했을 때 시작된 마음속 지옥을 말한다. 나는 왜 그토록 심한 자기 혐오에 빠졌을까? 이미 상황만으로도 차고 넘칠 정도로 나빴는데 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는 나중에야 이해했다. 그만둔다는 것은 항복과 굴종의 느낌을 강하게 풍기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애당초 그런 이상한 개념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만두는 것은 경솔한 짓이라고 누가 말했을까? 그런 개념은 대체 언제 어디서 왜 생겼을까? 지구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다른 동물은 퀴팅을 죄악시하는 편견이 없다. 동물은 퀴팅으로 얻을 수 있는 보상, 바로 생존에만 관심이 있다. 어떤 활동이 효과가 없다면, 그 활동이 생명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만둔다. 살기 위해서는 그래야만 한다. 쓸데없는 것을 쫓는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면 힘이 빠져서 포식자에게 취약해진다. 우리 인간은 가장 유리한 위치에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다. 즉, 아무 결과도 얻을 수 없는 전략을 재빨리 재평가하고 상황에 따라 필요한 만큼 자주 변화를 줄 수 있다. 하지만 문화는 우리에게 정반대 방향으로 가라고, 당신이 어떤 분야에 종사하든 절대 그만두지 말라고 단호하게 명령한다. 미국 민간 설화부터 고대 그리스 신화에 이르기까지 학교에서 배우는 이야기들 때문에 그런 가르침은 더 공고해진다. 광활한 숲을 끊임없이 베어 넘겼다는 민담 속거인 폴 버니어는 어떤가? 하루 반나절 동안 쉼없이 망치질해서 기계와의 대결에서 승리한 후 거짓말처럼 심장이 멈췄다는 철도 노동자 존 헨리는 또 어떻고? 불쌍한 시시포스는 바위가 다시 굴러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계속 언덕 위로 돌을 밀어 올렸다. 젠장, 지긋지긋하게도 매번. 흡연, 마약, 과도한 음주, 탄수화물 중독 등을 비롯해 모든 사람이 나쁜 습관이라고 입을 모으는 경우를 제외하면 퀴팅은 그리 권장되지 않는다. 우리가 중학교 운동장을 떠난 지 한참 지났음에도 포기자라는 꼬리표는 여전히 모욕이자 비웃음이고 조롱이자 상처다. 퀴팅은 온갖 일이 벌어지는 인간 세상에서 부정적인 쪽으로 독특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리고 따로 구분되어 특별히 비난받는다. 상황이 여의찮을 때 그만두는 것을 평범하게 택할 수 있는 일상적인 전략으로 취급하는 경우는 드물다. 퀴팅에 대해 생각하면 할수록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이 이상해 보였다. 오늘날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퀴팅이 스마트한 전략임이 생쥐나 새에게 그렇듯 호모사피엔스에게도 효과적임이 많은 사람을 통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게 내키지 않을지 몰라도 퀴팅은 분명 효과가 있다. 방향을 바꾸었을 때, 기존의 행동을 버리고 새로운 행동을 받아들였을 때 삶이 급격하게 나아진 사람들이 많다. 우리는 스스로 멈추어 세밀하게 점검하지 않으면 휘청대면서 계속 가던 방향으로 나아간다. 그렇게 가봤자 원하는 곳에 도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실 그쪽으로 가면 몹시 비참해지는데도 말이다. 우리 대부분은 그만두어야 할 지점에 이르면 이를 직감적으로 느낀다. 그런데 왜 더 자주 그만두지 않는 것일까? 게다가 삶의 질이 상승하는 분명한 효과가 있는데도 왜 퀴팅은 그렇게나 평판이 고약할까? 일부 사람들은 그만두다 코에라는 말을 몹시 나약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이 말의 뿌리는 그리 부정적이지 않다. 어원이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가라앉히다, 잠재우다라는 뜻의 라틴어 동사 quiere에서 왔다는 추측이 가장 그럴듯하다. 이 말은 여느 단어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언어와 문화의 영향을 받았듯이 미묘하게 달라졌다. 딕셔너리.com 딕셔너리. 컴에는 다음 세 가지 의미가 등록되어 있다. 멈추다, 그치다, 중단하다, 출발하다, 떠나다, 포기하다, 물러나다. 내게는 이 중 어떤 것도 순하게 들리지 않는다. 모두 단호한 느낌이고 앞으로 나아가거나 어딘가에서 풀려나는 느낌이다. 누구에게나 그만둔 경험이 있다. 나는 퀴팅의 근본을 파악하기 위해 저널리스트로서 그리고 호기심이 끝없이 샘솟는 인간으로서 늘 하던 일을 했다. 어떤 사람은 이를 두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꼬치꼬치 캐묻고 짜증나기 직전까지 몰아붙이는 행위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나는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했다. 당신이 그만둔 일 중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었다. 후회하나요? 나는 친구, 가족, 동료, 이웃, 스타벅스에 줄 서 있는 모르는 사람, 반려견 공원에서 만난 개 주인을 귀찮게 했다. 그들은 자기 친구와 동료, 가족에게 제발 그러지 말라고 진심으로 말리는 진지한 조언을 수없이 들었음에도 삶의 변화를 추구한 다양한 사람들과 나를 연결해 주었다. 그들이 들은 삶의 조언이란 날 때부터 우리에게 주입된 익숙한 그것들이었다. 계속 가. 이기는 사람은 그만두지 않고 그만두는 사람은 이기지 못해. 하던 거 계속해. 포기하지 마. 그만두지 않는 게 이기는 거야. 약 150명에게 퀴팅에 관해 물었는데 그중 미안해요, 딱히 생각나는 게 없네요라고 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모두 퀴팅과 관련된 사연이 있었다. 그리고 모두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다.
이들의 열의만 봐도 그만두기라는 주제가 우리 삶에 얼마나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있었다. 우리는 그만두었을 때 부끄러웠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상황을 완전히 뒤바꾸고 우리를 변하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그만두기의 힘을 잘 알고 있다. 나는 퀴팅을 통해 하던 일을 중단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좋았다. 긍정적인 결과도 그렇지 못한 결과도 있었다. 인생의 확고한 보장 같은 건 원래 어디에도 없으니까. 그래도 내일이 더 나으리라는 희망은 언제나 있었다. 그들에게 들은 이야기의 상당수를 이 책에 담았다. 그 과정에서 퀴팅이란 참 신기한 세계라는 생각이 들어 그 세계를 깊이 파고들었다. 우선 퀴팅에 얽힌 복잡한 수수께끼를 풀고자 하는 신경과학자와 진화생물학자, 심리학자를 인터뷰해 동물의 행동에서 미묘한 차이를 분석했다. 이들은 어떤 행동을 포기할 때 우리의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내고자 하는 연구자들이다. 그런 다음 퀴팅에 대해 알아낼 수 있는 모든 것을 샅샅이 찾아내고자 조사 범위를 넓혔다. 매몰 비용의 오류와 기회 비용에 관한 자기계발서, 유튜브 영상, 라이프 코치의 유행을 다룬 기사 등을 모조리 조사했고,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특정 방향으로 이끌리도록 설계하는 선택 설계에 관한 글까지 찾아보았다. 무엇보다 퀴팅은 선택이니 말이다. 나는 사람들이 어떤 순간에 그만두어야겠다는 확신을 얻는지 궁금했다. 우리는 왜 그렇게까지 그만두지 않으려고 열심일까? 간신히 그만두기로 결정해 놓고서는 왜 죄책감을 느낄까? 만약 그만두지 않았다면 우리는 소중한 과학 지식의 대부분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과학 지식은 기존의 개념을 끊임없이 버리고 그 자리를 새로 발견한 것들로 채우면서 늘어났다. 퀴팅은 지적 성장의 핵심이다. 새로운 정보 덕에 거짓으로 입증된 과거의 개념을 여전히 버리지 않겠다고 고집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 이런 말이나 하고 있지 않았을까? 세균인지 세군인지 내 알 바 아니고 병이라는 건 몸에 마귀가 들려서 생기는 거야. 누구 용한 퇴마사 아는 사람. 나 여기가 좀 아파. 새의 세계를 들여다본 훌륭한 책을 쓴 영국 과학자 팀 버케드는 이렇게 언급했다. 과학자가 다른 누군가의 발상을 다시 실험하여 그 증거가 기존 개념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아내면 그 발상은 사라지지 않고 남는다. 하지만 다른 연구진이 그 사실을 더 잘 설명할 수 있게 되면 과학자는 무엇이 진실인지에 관한 자기 생각을 바꿀 수 있다. 새로운 발상이나 더 나은 증거에 비추어 기존 생각을 바꾸는 것이 과학적 진보다. 우리 삶에서 퀴팅은 여전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이자 실패자들의 마지막 도피처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닌다. 그래도 과거에 비하면 오늘날에는 퀴팅이 조금이나마 용인되는 듯하다. 세계적으로 유행한 전염병 덕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잠시 멈춰있는 동안 즐겁지 않은 일과 끔찍한 상사라는 문제에 의문을 품게는 되었지만 여전히 퀴팅은 경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쪽이 다수다. 링크드인 프로필에 연쇄 그만두기 전문가를 특기로 쓴 사람은 보지 못했을 것이다. 이 책의 목표는 과학의 최전선에서 얻은 퀴팅 관련 최신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물론이고 애당초 우리가 어쩌다가 그릿이라는 개념에 헤어나오지 못하는지 탐구하는 것이다. 퀴팅은 언제, 어째서 실패라는 말과 동의어가 됐을까? 실제로 그만둔 사람들은 문화적 압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것을 떨쳐낼 수 있었을까? 이들의 경험담을 통해 끈기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 전략이니 꼭 붙들고 있으라 훈계하는 미디어의 위협적인 메시지와 수많은 자기계발서의 협박성 요점 정리를 차단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최종적으로 그만두지 않기로 정하더라도 그 결정은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용기 있고 의미 있는 삶의 요소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바탕으로 내린 결정이어야 한다. 자본주의가 상품화한 미덕, 그릿.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 그릿은 미덕이고 퀴팅은 죄악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우리를 낚았을까? 주요 원인은 프로테스탄트 직업윤리라고 하는 성가신 개념이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스쿨 교수이자 자기혁신 분야 저자로 수많은 책을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린 애덤 그랜트가 말했다. 그릿을 미덕으로 여기는 것은 종교개혁의 유산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의 일부이기도 하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끈기를 받들어야 할 덕목으로 꼽았다. 그렇지 않았다면 최근 이에 반발하는 작은 움직임이 그렇게까지 화제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에세이 작가 찰리 타이스는 이 현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중국을 휩쓴 탕핑부터 과로사에 격렬히 항의하는 일본이나 대한민국의 움직임까지 부유한 국가에서 비인간적인 노동 관행에 대한 분노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타이스는 업무상 번아웃으로 고통받는 노동자의 수가 놀라울 정도로 많다고 알려진 국가의 스웨덴과 핀란드를 추가했다. 이곳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만둘 줄 몰랐고 초인적인 참을성을 덕목으로 여겼다. 이런 환경에서 일을 하느니 차라리 바닥에 누워 생산도 소비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겠다라는 탕핑 개념은 최근 더욱 격렬한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역사학자 레너미터는 이렇게 썼다. 중국 소셜미디어에 탈중국을 뜻하는 새로운 용어 룬세가 등장했다. 중국 청년 노동자들은 팬데믹과 관련된 규제, 경쟁이 치열한 노동환경, 결혼은 필수요 경제적으로 성공까지 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 등 여러 이유로 좌절하고 있다. 이는 그만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방증이다.
캐서디 로젠블룸은 24시간 내내 불협화음을 내며 돌아가는 라디오 뉴스 PD로 일하던 시절부터 베란다에 앉아 고요함을 즐기던 때까지의 여정을 시간 순으로 기록한 에세이를 2021년 뉴욕타임스에 실어 유명해졌다. 일은 견딜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식은 저항이다. 그럴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다. 그릿을 거부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의 에세이를 읽는다는 것은 그릿이 여전히 우리의 상상력을 틀어주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끈기를 중요시하는 움직임이 문화적으로 점점 더 큰 힘을 얻기 시작한 2016년 인지심리학자 데니얼 윌링햄은 이렇게 썼다. 갑자기 그릿에 대한 이야기, 장기 목표에 열정을 쏟고 그 목표를 좇는 데 필요한 체력과 정신력을 과시하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보인다. 무단결근하는 노동자의 수는 일시적으로 약간 증가했지만 그릿이라는 전통적인 가르침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만두면 실패할 거라고 여긴다. 지난날의 속담처럼 쉬지 않고 뼈 빠지게 일하면 보답받는다라고 생각한다. 현실의 결말이 항상 그렇게 끝나지도 않는데 말이다. 쉴 새 없이 일했는데도 파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빈둥거리는데도 돈을 긁어모으는 사람이 있다.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끈기를, 인과관계가 단순한 그 힘을 믿으려 한다. 이 책을 통해 알게 되겠지만 그릿을 미화하는 데에는 어두운 측면이 있다. 그리고 키팅에 반대하는 운동은 과거가 파란만장하고 역사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다소 사악하기까지 하다. 키팅을 그렇게까지 죄악시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그 이유도 추적해 파헤쳤다. 끈기를 행복과 만족의 확고한 원천으로 여기며 찬양하는 흐름은 우연히 생긴 게 아니다. 이러한 숭배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 현상이 문화와 경제가 복잡하게 뒤엉킨 곳에서 출현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릿에 찬동하는 우리의 태도는 의도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릿은 자동차나 콘플레이크, 스마트폰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판매된 상품과 같다.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가 무언가를 그만두고 기존 운명을 다른 것으로 바꿀 때 삶은 긍정적인 쪽으로 달라질 수 있다. 상황을 바꾸어야 한다고 마음먹는다면 제일 먼저 거쳐야 할 단계가 그만두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지구의 미래를 지키려면 화석연료를 포기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신규 에너지 생산 전략을 수용해야 함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삶을 다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원치 않는 곳에 갇혀버릴지도 모른다. 자신을 포함해 그렇게 갇혀버린 사람을 이미 몇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하던 일만 그만두면 문제가 해결될지도 모른다. 미국의 경우 팬데믹 때문에 우선순위를 재점검해야 할 상황에 놓이자 전례 없는 수의 노동자들이 그만두었다.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3천만 명의 미국인이 사직서를 제출했는 데에는 20년 전 미국 노동부가 기록을 시작한 이래로 가장 높은 수치다. 2020년부터 누군가가 회사 신분증과 출입증을 반납하며 잘 있어라, 머저리들아 라고 즐겁게 외치는 것과 관련된 기사가 일주일이 멀다 하고 보도되었다. 팬데믹 덕분이다. 대공황에 빗대어 대퇴직이라는 표현이 등장할 정도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퀴팅이 기사거리가 되는 이유는 그만두는 사람은 여전히 예외적이기 때문이다. 현실은 그대로다. 퀴팅을 바라보는 전반적인 태도는 예전과 그리 달라지지 않았다. 지금도 퀴팅은 피해야 할 무언가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허벅지에 과자 부스러기를 잔뜩 흘린 채 졸고 있는 게으른 실패자의 전유물이다. 퀴팅에는 여전히 오명과 악취가 따른다. 종교 활동이나 요가 수업에 그만 나가거나 정당에서 탈당하거나 채식을 포기하거나 결혼 생활을 중단해도 여전히 비난받을 것이다. 무언가를 그만두면 친구들이 재빠르게 반응할 것이다. 어쩌면 부모의 반응이 가장 빠를지도 모른다. 대체 무슨 생각이니? 정말 제대로 해봤어. 노력을 해보기는 한 거냐고. 우리는 팟캐스트나 부모를 통해 그만두는 것은 성격이 나약하고 진취적이지 못하고 끝맺음을 못하는 증거라는 말을, 절대 성공할 수 없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지금도 주기적으로 듣는다. 대안을 마련해 갈아탈 준비가 될 때까지는 직장을 그만두면 안 된다라는 오랜 격언도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 책을 쓰기 위해 인터뷰한 많은 사람이 퇴직이나 이혼 등 수많은 길 중 하나를 택해 진로를 바꾼 이야기를 기꺼이 해주었지만 다들 그만두다라는 표현에는 발끈했다. 그들은 씩씩대며 이렇게 말했다. 그만둔 게 아니에요. 다른 상황으로 옮긴 것뿐이라고요. 아시겠어요? 반면 그릿은 여전히 빛나는 명성을 자랑한다. 앞서 말한 팟캐스트와 동기를 부여하는 여러 연설에서 끝없이 올라오는 유튜브의 짧은 강연과 영원한 가치를 지닌 듯 떠들어대는 테드 강연처럼 수백만 명이 보는 영상에서 끈기를 열렬히 찬양한다. 운동기구에도 끈기를 극찬하는 문구가 또렷하게 새겨져 있다. 자기개발은 세계적으로 활발한 사업 분야이고 연간 약 110억 달러를 벌어들인다. 그릿은 좋은 것이고 퀴팅은 나쁜 것이라고, 몹시 나쁜 것이라고 열변을 토하며 그릿을 권장하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다. 이러한 선언은 미래가 순전히 우리 손에 달려있다고 주장한다. 열심히 일하고 계획을 철저히 지키면, 무엇보다 그만두지 않으면 승리한다고 주장한다. 그만두면 실패하고 만다고, 아니 실패에 마땅하다고 말한다.
퀴팅은 극단적인 것이자 최후의 수단이고 돌이킬 수 없는 지점으로 묘사된다. 꼭 필요해서 그만두더라도 너무 여러 번 그만두면 실패자, 믿지 못할 사람, 줏대 없는 겁쟁이, 시간과 돈을 허투루 쓰는 게으름뱅이 같은 이름으로 불린다. 퀴팅으로 얻는 이점과 퀴팅의 오명 사이의 괴리는 당혹스러울 정도다. 개인적인 면에서든 집단적인 면에서든 퀴팅이 우리 마음과 정신에 상당한 공간을 차지하고 우리 자신과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명하다. 퀴팅을 선언한 사람들. 퀴팅은 속으로는 옳지만 겉으로는 틀린 것처럼 보이고 제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그로 인해 고통받는다. 그만둔다는 개념에서 느낀 불쾌함에는 유통기한도 없다. 스코티 피펜은 챔피언이자 NBA 스타다. 17년 선수 생활의 대부분을 시카고 불스에서 보내며 눈부신 성과를 이루었음에도 그에게는 퀴팅 전문 피펜이라는 몹시 불쾌한 별명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 2021년에 출간한 회고록 언가디드 홍보를 위한 인터뷰에서 피펜은 30여 년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여전히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 그 사건은 1994년 NBA 플레이오프 준결승 3차전에서 벌어졌다. 상대팀은 뉴욕 닉스였다. 1.8초를 남겨둔 동점 상황에서 피펜은 타임아웃 이후에 코트로 돌아가 뛰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불스 감독 필 잭슨이 마지막 슛을 던질 선수로 토니 쿠코치를 지명했고 피펜에게 패스나 연결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감독의 처사를 모욕으로 받아들인 피펜은 부르퉁하게 앉아 있었다. 쿠코치의 슛이 성공해 경기에는 이겼지만 피펜의 기분은 나아지지 않았다. 그 후로 피펜은 최고의 선수가 아니라 그만둔 자로 알려졌다. 2022년 초 세계 최고의 테니스 선수이자 25살에 불과한 애슐리 바티가 느닷없이 은퇴를 선언했다. 세상 사람들은 유명 운동선수의 은퇴 결정에 어느 정도 공감할 때조차 여전히 자신에게 비판할 자격이 있다고 여긴다. 칼럼니스트 엠마 캠프는 호주 선수의 이런 배짱 있는 행보를 칭찬하면서도 이렇게 언급했다. 바티의 내면 세계 밖에 있는 그 누구도 이런 일이 닥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발표된 바티의 은퇴 선언은 상대가 침공이 네트를 채 건너기도 전에 받아칠 대비를 하고 있던 것처럼 수비가 탄탄한 느낌이었다. 저는 그저 완전히 지쳐버렸고 육체적으로 더 선보일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뿐입니다. 이보다 몇 달 전에도 세계 곳곳에서 그만두겠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2016 리우 올림픽에서 사관왕을 차지하며 미국 여자 기계체조 역사상 단일 올림픽에서 가장 많은 메달을 목에 건 선수로 기록에 오른 시몬 바일스가 정신건강 문제를 이유로 2021년 올림픽에 출전하지 않겠다고 했다. 물론 X 전 트위터 나 다른 매체를 통해 많은 사람이 그녀를 지지했지만 그런 응원 글은 곧 떠내려갔다. 신랄한 영국 TV쇼 진행자 피어스 모건을 비롯한 다른 많은 사람이 정반대의 말을 퍼부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그만두기로 한 바일스를 두고 애국심이 없어서 국가와 팀을 실망시켰고 놀라운 재능을 낭비하고 있으며 이기적이라고까지 했다. 바일스의 놀라우리만치 용감한 행보는 한 장에서 다시 다룰 예정이니 지금은 완전히 은퇴하겠다는 결정의 대중적인 이미지를 어떻게 바꾸는지에 집중하자. 바일스와 바티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이들은 인터뷰마다 이런 질문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었습니까?가 아니라 왜 그만두었습니까? 라는 질문 말이다. 앤드루 럭의 사례도 이와 비슷하다. NFL 최고의 쿼터백이었던 그가 2019년 갑자기 은퇴를 발표하자 미식축구 팬들은 당황했다. 피에 굶주린 곳으로 유명한 스포츠 라디오 토크쇼에서는 이에 대해 좋지 않은 말들이 나왔다. 럭 이전에도 야구의 샌디 쿠펙스, 미식축구의 베리 샌더스, 테니스의 비에른 보리 같은 전설적인 운동선수들이 시합에 출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량이 쇠하기 훨씬 전에 은퇴했다. 이 정도로 명성을 얻고 성과를 낸 선수들에게 그만둔다는 것은 대격변과 다름없는 결심이다. 은퇴는 곧 그들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신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쿠펙스의 정기를 집필한 제인 리비는 메이저리그를 떠나기로 한 에이스 좌완 투수의 결정에 대해 이렇게 썼다. 퀴팅은 상상력과 해방의 행위다. 퀴팅 위에서는 자기 존재를 온전하게 이해하고 그 온전한 존재가 대중에게 알려진 존재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오늘날 그레타 가르보는 연기를 잘하는 것으로 유명할 뿐 아니라 전성기의 할리우드를 떠난 것으로도 유명하다. 작곡가 잔 시벨리우스는 또 어떤가? 그는 황홀하리만치 아름다운 교향곡과 등줄기에 전율이 있는 바이올린 협주곡을 작곡했지만 사망하기 약 30년 전인 62세에 작곡을 완전히 멈췄다. 더실 해미트가 몰타의 매를 비롯해 여러 명작 범죄소설을 발표한 뒤에 침묵한 것은 그가 창작한 작품의 그 어떤 미스터리보다 불가사의하다. 왜 그는 펜을 영원히 놓았을까? 해리 왕자와 메건 마클이 영국 왕실 가족이 되기를 포기하고 버킹엄 궁전에 작별을 고하자 대중은 즉시 격하게 분노했다. 말이 돼? 그냥 막 그만둘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들은 그만둘 수 있었고 실제로 그만두었다. 그리고 세상은 몹시 궁금해하며 지켜보았다. 퀴팅에 흥미를 느끼며 매료되었고 약간의 집착과 미심쩍은 마음도 있었다. 퀴팅은 금단의 열매다. 퀴팅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기 자신과 아끼는 이들을 위해 무엇을 원하는지, 그걸 얻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근원적인 믿음의 도전장을 내민다. 예컨대 어떤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에 대한 의견은 저마다 다르지만 자녀에게 그릿을 가르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사람은 없다. 린지 크라우스는 2021년 뉴욕타임스 에세이에 이렇게 썼다. 미국인은 대체로 퀴팅을 악마화하고 그릿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긴다. 지난 10년 동안 이에 관한 책이 쏟아지며 자녀에게 허상에 불과한 자질인 그릿을 주입하도록 부모를 부추겼다. 퀴팅을 거부하는 것은 영웅적인 행위로 드높여진다. 그릿은 미국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편적인 가치인 듯하다. 찰리 타이스는 이렇게 언급하며 다음을 덧붙였다. 퓨 리서치 센터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80%가 스스로 열심히 일한다라고 응답하여 다른 모든 특성을 앞질렀다. 일의 질은 더 안 좋아졌지만 일에 대한 이상은 여전히 높다. 퀴팅은 성공법에 관한 지배적인 견해에 어긋난다. 지배적인 견해에서는 퀴팅을 비뚤어진 일탈이자 일반적인 범주를 약간 벗어나는 비열한 짓으로 본다. 더 나은 무언가를 꿈꾸기 위해 영혼을 갉아먹는 형편없는 일을 벌이는 것보다 그 일에 계속 붙어 있는 편이 낫다고 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떠나는 순간 문을 절반도 벗어나기 전에 그만둔 자라는 꼬리표가 붙을 것이기 때문이다. 해답은 자신의 마음에 있다. 우리 중 대부분은 수백만 명에게 중계될 카메라 앞에서 마루 운동을 선보일 일, 뒤로 2번 공중제비를 넘으며 공중에서 3바퀴 회전할 일이 없을 것이다. 나는 생각만 해도 몸이 베베 꼬인다. 럭이나 피펜처럼 NFL이나 NBA에서 소속팀을 승리로 이끌어 달라고 부름을 받을 일도, 교향곡을 작곡할 일도, 윈블던에서 우승하거나 타자 셋을 연달아 삼진아웃 시킬 일도, 영국 군주제를 대표할 일도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퀴팅에 관한 질문, 즉 그만둘지 말지에 대한 의문에 사로잡히는 순간을 맞닥뜨린다. 독자에게 조언해주는 칼럼을 엮어서 에이미에게 물어봐라는 책을 낸 저자 에이미 디킨슨이 말했다. 사람들이 보낸 질문을 보면 퀴팅이라는 개념이 곳곳에 퍼져 있음을 느껴요. 결혼이든 친구 관계든 습관이든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든 말이에요. 물론 퀴팅의 이면에는 정리당하거나 버려지거나 무시당하는 쪽에 고통이 있겠지요. 누군가가 당신을 놓아버렸을 때 느끼는 고통이요. 사람들이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그녀에게 글을 써서 보내는 첫 번째 이유에는 분명히 퀴팅이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이 이 딜레마를 끊임없이 계속되는 이 수수께끼를 해결하기 위해 조언 칼럼니스트나 아빠를 비롯해 외부의 도움을 청하는지에 대한 미스터리가 풀린다. 퀴팅이라는 선택지가 도무지 성공할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일련의 행동이 효과가 없을 때 본능적으로 그것을 바꾸려 한다. 살아남기 위해 꼭 해야 할 일을 하고야 말겠다는 투지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생기는 것이다. 여기에는 그만두고 다른 무언가를 시도하고 싶은 마음도 포함된다. 동시에 그에 반대되는 강력한 메시지도 바깥 세계에서 받는다.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용인하는 방식으로 반응하도록 구성원을 훈련하는 과정인 사회적 조건화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투지에 당장 놓아버리라고 말하는 그 마음의 의문을 제기한다. 지금 당장 여길 떠나. 라고 외치는 확고한 내면의 신념과 그에 상반되는 친한 친구들, 좋은 뜻으로 조언하는 부모님, 자기계발서 저자가 보내는 시그널 사이에는 큰 격차가 있다. 그들은 그만두면 모든 사람이 실망할 것이라고, 그 중에서도 자기 자신이 가장 실망할 것이라고 말한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그만두는 문제를 지나치게 깊이 생각한다. 결국 그만두느냐 계속하느냐 두 선택지로 좁혀지는 문제에서 복잡한 이유를 찾는다. 또 어떤 측면에서는 심각할 정도로 얕게 생각하기도 한다. 퀴팅은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인 동시에 신념이기도 한데 말이다. 퀴팅은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다. 퀴팅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책임감과 관련된 신념이며 행복해지는 법에 대한 신념이자 세상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믿는지에 대한 신념이다. 진짜 후회는 그만둘 때를 놓쳤을 때. 퀴팅이 항상 옳은 선택은 아니다. 팬데믹 동안 역사에 남을 만한 수의 사람들이 직장을 떠났고 기록적인 수의 대학생들이 자퇴했다. 2019년 가을에 미국 4년제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 중 4분의 1이 넘는 수가 이듬해에 학교로 돌아가지 않았다. 이는 전년 대비 2% 증가한 수치이며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자퇴율이다. 지역 전문대학 학생의 경우 2020년에 3.5%가 자퇴했다. 교육을 덜 받는 것이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할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당연하지만 그릿이 본질적으로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고난과 과제를 헤쳐나가려면 회복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딜레마와 마주할 때마다 그릿을 믿을 만한 해결책으로 삼고 그릿을 보여주지 못하는 사람을 얕본다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자신을 탓하는 등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는 타인이 통제할 수 없는 일을 두고 그들을 탓할 수도 있다. 퀴팅은 전원 스위치를 올리고 내리기만 하면 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퀴팅은 지적 정서적 능력이 결합한 복합적 행위다. 그래서 우리 뇌가 어떻게 퀴팅이라는 결론에 이르는지에 대한 과학자의 궁금증이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 전 세계 신경과학 연구실에서 여러 획기적인 발견을 한 덕분에 우리는
특정 행동이 유리해 보이지 않을 때 생명체가 어떻게 퀴팅이라는 결론을 내는지 이전보다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여러 종류의 퀴팅에 도움이 되리라 전망한다. 이를테면 약물이나 술, 폭식 등의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강박장애나 임상적 우울증 같은 상황으로 인한 고통도 완화할 수 있다. 이 책에서 우리는 제브라피쉬, 꿀벌, 쥐, 핀치새, 까마귀, 바우어새 같은 유기체가 어떤 식으로 그만두는지 알아내기 위해 기발한 실험을 고안한 과학자들을 만날 것이다. 그런 다음 다시 돌아와서 인간종에 대해 위어크나 테라노스처럼 한때 유망했던 신제품이나 사업이 실패작이 분명한데도 그만두기를 거부하여 발생하는 높은 비용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이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그만두었을 때 가족, 연인, 친구, 상사, 멘토에 이르기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그들을 실망하게 할 수 있는데 이에 대처하는 방법도 살펴보겠다. 퀴팅이 대중문화에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 주제인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이를 구한 다음 때려치워 Take This Job and Shove It 같은 호전적인 컨트리 발라드 곡부터 모비 딕을 비롯한 문학작품, 제리 맥과이어를 포함한 영화, 나의 직장 상사는 코미디언 같은 TV 드라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좋아하는 수많은 이야기에서 그만두는 장면이 나온다. 그런 장면들이 왜 활력소가 되는지,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통해 자신을 더 잘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보자. 우리 삶의 운과 확률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도 깊이 들여다볼 예정이다. 우리는 삶을 스스로 지휘한다고 믿는 쪽을 선호하기 때문에 운과 확률의 역할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기차가 탈선하고 비행기가 추락하고 건강하게 살던 사람이 중환병에 걸리기도 한다. 이와 반대로 무작위로 선택한 번호가 복권에 당첨되기도 하고 면허증을 갱신하려고 관공서에 줄을 서 있다가 평생의 사랑을 만나기도 한다. 우리는 좋은 패를 뽑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나쁜 패를 뽑기도 한다. 성공이나 실패가 그릿이 아니라 주사위 굴림으로 결정되는 경우는 너무도 많다. 이는 순전히 운이다. 그런데 나폴리언 힐이나 노먼 빈센트 필 같은 작가들이 쓴 자기계발서들은 왜 우리의 운명이 오롯이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주장할까? 이런 메시지가 왜 우리에게 유해하며 그럼에도 이들의 책은 오랫동안 베스트셀러에 오를 정도로 유명해졌으며 아직까지도 큰 영향을 끼칠까? 그 진부한 이야기의 이면을 파헤쳐 이유를 알아보겠다. 그리고 남은 삶을 도약시켜줄 만한 창의적인 활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결론에 이르렀는지도 살펴볼 것이다. 책 곳곳에 퀴팅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코너를 두어 그만두어야 할 때 일을 해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을 쓰는 과정에서 내게 그만둔 이야기를 해준 사람도 등장하고 진정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그만둔 순간을 구체적으로 밝힌 유명인도 등장한다. 그들의 간략한 증언은 멈출 때가 되었음을, 숨을 돌리고 삶을 돌아볼 때가 되었음을, 그만둘 때가 되었음을 깨달은 바로 그 순간의 기록이다. 그중 일부는 여러분이 직면한 딜레마와 매우 비슷할지도 모른다. 이처럼 불현듯 닥친 깨달음의 순간에 대해 읽는 동안 자극을 받아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길 바란다.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을지 모를 그 순간을 돌아보고 그 순간이 다시 닥쳤을 때 바로 행동할 수 있는 준비하길 바란다. 그렇게 돌아본 결과가 퀴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거리감이 들고 추상적이며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그릿이라는 이상이 아니라 각자가 처한 조건에서 여러분이 직접 내린 결정이길 바란다. 각 장의 마지막에는 전략적 그만두기의 조언 코너를 두어 다음 단계로 가는 방향을 제시했다. 여기에서 제시한 사항은 전략적 그만두기에 관한 지혜가 필요할 때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 모두 언제가 됐든 그만두는 문제와 맞닥뜨릴 테니까. 그만두는 문제를 한 번도 마주한 적이 없을까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우리 모두 그런 경험이 있다. 직장, 인간관계, 취미, 신념,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 등 누구에게나 그만두어야 할 것들을 정리한 목록이 존재한다. 내 목록은 모건타운에서 극심한 고통을 맛본 순간에 시작되었지만 그것으로 끝은 아니었다. 몇 년 뒤 켄터키주 애슐랜드에서 처음으로 신문사에 취직해 일하는 동안 그 일은 또 일어났다. 업무성과 평가에서 A+를 받았음에도 내 급여가 전임 남자 직원의 4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다. 4분의 1이라니. 내가 해명을 요구하자 편집국장은 깜짝 놀라며 이렇게 답했다. 아니, 줄리아. 그는 가족을 부양하는 남자이고 당신은 21살 미혼 여성이잖아. 각 장의 마지막에는 전략적 그만두기의 조언 코너를 두어 다음 단계로 가는 방향을 제시했다. 여기에서 제시한 사항은 전략적 그만두기에 관한 지혜가 필요할 때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 모두 언제가 됐든 그만두는 문제와 맞닥뜨릴 테니까. 그만두는 문제를 한 번도 마주한 적이 없을까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우리 모두 그런 경험이 있다. 직장, 인간관계, 취미, 신념,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 등 누구에게나 그만두어야 할 것들을 정리한 목록이 존재한다. 내 목록은 모건타운에서 극심한 고통을 맛본 순간에 시작되었지만 그것으로 끝은 아니었다. 몇 년 뒤 켄터키주 애슐랜드에서 처음으로 신문사에 취직해 일하는 동안 그 일은 또 일어났다.
업무성과 평가에서 A+를 받았음에도 내 급여가 전임 남자 직원의 4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다. 4분의 1이라니. 내가 해명을 요구하자 편집국장은 깜짝 놀라며 이렇게 답했다. 아니, 줄리아. 그는 가족을 부양하는 남자이고 당신은 21살 미혼 여성이잖아. 더 따질 것도 없었다. 국장은 뜻을 바꾸지 않았고 그래서 나는 그만뒀다. 두 번째이기는 해도 전보다 아주 조금 쉬웠을 뿐이다. 나는 또다시 어두운 밤을 보내며 수건을 적시며 나 자신과 싸워야 했다. 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바보였어. 아니, 그렇지 않아. 맞아, 바보였다고. 그리고 어떻게든 헤쳐나갔다. 그 일을 그만둔 것은 재앙이 될 수도 있었다. 앞서 말했지만 반복해야 할 정도로 중요하니 다시 말하자면 퀴팅을 삶의 전략으로 수용한다고 해서 언제나 일이 잘 풀리는 것은 아니다. 잘 풀리지 않을 수 있다. 퀴팅이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마주하면서도 삶을 스스로 책임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결과적으로 잘못된 선택 같은 건 없다. 진짜 실수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대신해 기꺼이 선택해 줄 것이라는 이유로 스스로 선택하지 않는 것이다. 과학자와 역사학자부터 나와 같은 평범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퀴팅에 관해 내가 인터뷰한 사람들 대부분에게 공통점을 발견했다. 대체로 사람들은 그만두었던 때보다 그만두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때를 더 후회했다. 퀴팅은 사랑이다. 그렇다면 이 책이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 이 책을 이케아에서 사서 집으로 가져가 손수조립하는 퀴팅 키트라고 생각해도 좋다. 다만 이 책은 삶의 질을 높여줄 작은 무언가를 꿰맞춰 조립한다는 게 다를 뿐이다. 이 책을 통해 퀴팅을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할 기회를 얻을 것이다. 가족부터 일, 건강과 행복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새로운 맥락에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용기와 자신감과 그릿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것이다. 다른 건 몰라도 이 책을 읽고 나서 그릿의 유무가 삶을 재단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인식에 의문을 갖길 바란다. 강박에 가까울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자유를 여러분에게 주고 싶다. 언제나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자유. 시작한 모든 일을 끝마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자유를 주고 싶다.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꺼이 그만두면 삶의 가능성은 확장될 수 있다. 이는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을 놓더라도 자신에게 기회가 많음을 믿는다는 뜻이다. 퀴팅은 희망으로, 내일로 이어진다. 우리는 지금의 일을 그만두는 것으로써 변화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을 얻는다. 생산적이며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사는 비결은 널리 알려진 끈기와 의지가 아니라 영리함과 민첩함, 유연성에 있다. 미래로 과감하게 뛰어들기 전에 지금의 짐을 덜어내는 그만두기라는 행동에 있다. 그만두어야 한다고 느꼈을 때야 말로 새로운 존재 방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순간이다. 이를 기쁘고 용감하게 받아들이자. 퀴팅은 나에 대한 사랑이며 긍정의 태도다. 뇌를 민첩하고 유연하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뇌는 몸과 같아서 움직임과 변화를 간절히 원한다. 그러니 방법과 목표를 지속해서 재검토하는 것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다. 삶에서 대안이 될 가능성을 깊이 생각해보자. 먼저 그만두기로 마음먹는 것을 항복으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퀴팅을 뇌의 에어로빅이라고 생각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만두자. 여러분은 런어웨이 브라이드를 수없이 보았을 것이고 브리짓 존스의 일기에서 런웨이 제리거가 휴 그랜트에게 쏘아붙일 때 주먹을 쥐며 환호했을 것이다. 그만두는 장면을 보면 대담하고 씩씩해진 기분이 들고 삶을 변화시킬 준비가 된 것만 같은 느낌을 받을 것이다.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초조하고 불안해질 수도 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만두기 장면을 다시 보자. 그걸 보고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살펴보면 자신이 변화를 얼마나 퀴팅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비롯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본인의 반응을 이해한 후 그만두자. 여러분은 어려서부터 끈기가 성공의 열쇠라고 들었다. 그만두기는 나쁘다고 주장하는 책을 읽고 팟캐스트를 듣고 유튜브 영상을 보기도 했다.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만두기의 모습은 더 복잡하다. 결국 퀴팅은 새롭게 시작하는 방법이자 자신이 누구인지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사이의 선을 긋는 일이다. 집중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을 감지했기 때문에 그만두는 것이다. 그러니 필요하다면 언제든 그만두자. 살면서 운이 좋았던 날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운이 없었던 날도 있을 것이다.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다. 혼란스럽고 불확실성이 가득한 삶에서 완전하고 확실한 행동을 하나 정도는 할 수 있다. 바로 퀴팅이다. 여러분은 필요할 때 경로를 바꿀 수 있다. 이것은 무작위적인 우연에 맞서 싸우고 힘을 되찾는 방법이다. 그러니 필요할 때는 그만두자. 누구에게나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만둘 때라는 걸 알고 있다. 어떤 상황이 옳지 않다고 느껴지면 뭔가 마음의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만두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은 여느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생존 전략이다. 포기자로 불리는 것이 두렵다고 해서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서 자신을 지키지 않고 그냥 두면 안 된다. 그러니 그만두자. 여러분은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싶다. 아직 한밤중에 노트북을 들고 침대에 앉아서 일기를 끄적이는 단계지만 변화가 필요한 시기다. 하지만 완전히 중단하고 쉬는 것은 망설여진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놓아버리지 말고 몇 가지만 내려놓으면 어떨까? 퀴팅이 꼭 완벽할 필요는 없다. 여러분은 의욕을 잃고 좌절했다. 일은 기대한 만큼 잘 풀리지 않는다. 또는 사업을 시작했는데 실패했다. 마음속 에디슨에게 집중할 때다. 두려움이나 매몰 비용 오류의 희생양이 되면 안 된다. 기회비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실수를 범하지도 말자. 퀴팅은 끝이 아니다. 성공의 시작일 수 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신경 쓴다.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야 한다. 하지만 퀴팅을 비롯해 여러분이 내린 결정 중 그 어떤 것도 모든 사람이 찬성하지는 않을 것이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바라겠지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뿐이다. 그만두기는 자신의 마음을 따르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말이다. 그러니 각오를 다지고 그만두자. 우리는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즐겨 공유한다. 여기에는 직장, 학교, 관계에 대해 중요한 결정을 내린 소식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런데 소셜미디어 때문에 퀴팅이 더 위험해질 수 있다. 소셜미디어에 현혹되어 미처 준비되기 전에는 세상에 알리지 말자. 여러분은 그동안 그만두고 싶은 충동을 적으로 반드시 물리쳐야 할 무언가로 여겨왔다. 하지만 그만두기를 친구이자 동맹으로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인생 장기 전략의 일부로 빛나는 가능성이 가득한 인생의 일부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필요한 만큼 그래야 한다고 느낄 때마다 그만둘 수 있다. 마음과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그리고 보다 더 잘 살아보자.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